또 혼자서 중얼거리죠. 오늘은 그 11월 19일입니다. 네, 2018년 11월 19일.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가. 잘해야 20일? 20일은 좀 더 남았구나. 한 3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30일 정도. 제가 초반에 원래 좀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입장을 할 시간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시간을 좀 해야 되니까 조금 제가 혼자서 중얼중얼합니다. 예. 오늘 19일인데 오늘 그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몇 개 적어봤습니다. 숲이 고요하니, 예. 고요하니 뭐라고 적었더라? 잊어먹었다. 잠깐만요. 숲의 고요함이 틈을 만든다 이런 말 한번 적어봤고, 숲의 고요함이 틈을 만든다 이런 말을 적어봤고, 또 하나가 큰 돈은 잠겼는데 푼 돈은 열일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열일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방송 하단에 보면 들이대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여러분들이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걸 주제로 해서 지금 오후 4시 5분이니까 정확하게 4시 3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잽싸게 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계속 이제 무방도 그렇고 유방도 그렇고 리딩을 받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럴 걸 자꾸 사나 그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실례로 지난주 제가 너 어디 갔냐, 너 내려가. 예. 지난주 그 금요일 날 또 무방에서 사실 제가 미넨지 이런 거 사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넨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장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잠깐 우리 장 한번 보고 올게요. 코스피는 오늘 이제 2100을 마감했습니다. 예. 근데 거래량이 감소하죠. 이 말은 이제 지금 코스피는 좀 큰 돈이 움직이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얼마 가지 못했고 뭐 셀트리온만으로 코스피를 당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셀트리온이 강하면 코스닥은 강합니다. 셀트리온이 코스피 종목이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날아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죠. 오늘은 물론 티슈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의 종가 기준으로 700선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지난 이날이죠. 10월 23일 날 종가 기준으로 719포인트였으니까 이날은 이제 종가가 700이 안 됐으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뭐 대략 10월 23일 그러니까 한 달여 만에 700선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적어둔 거예요. 큰 돈은 잠겨 있습니다. 근데 푼 돈은 열일한다 이런 말을 좀 드렸는데 이게 이제 조금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사실 딴 거 없습니다. 이 수급 동향을 보면 사실 계속 좀 강조드리는 건데, 코스피는 보통 큰 돈이라 그러면은 한 2천억 3천억 정도가 움직여요. 근데 사실 기관들이 조금 들이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래 양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데 숲이 고요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그 무역 분쟁 이슈가 사실은 우리 장을 많이 누르던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금리 이슈보다 사실 큰 재료입니다. 많이 누르던 건데 지금 계속 이제 사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같은, 물론 파이낸셜 파인저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 얼마 안 남았어요. 30일부터가 어디 갔냐 너. 이달 3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여일 남았죠. 30일부터 이제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오늘이 19일이니까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30일 30일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각국의 뭐 다 만나죠. 시진핑도 가고 푸틴도 가고 뭐 G20에 있는 포함되는 나라는 다 갑니다. 우리나라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가죠.
우리나라 G20 맞죠? 제가 몰랐나? 맞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29일 날 예, 지금 공식화됐어요. 뭐 시진핑하고 예, 트럼프는 만나는 걸로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미리 가가지고 보기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뭐 시장에서 만나는 걸로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 전에 시장에서는 계속 뭐, 뭐 협의에 대해서 지금 한 해 만에 말은 많은 거예요. 예, 트럼프도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트럼프는 오케이 우리가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에다가 현재 2,500억 불 정도 쏘고 있어요. 이 관세를 지금 발효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한 1,100억 달러 이 정도 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게 야 똑바로 안 하면 우리 나머지 2,670억 불 다 때려버린다 이 말이거든. 이 말은 뭐냐고 전품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없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도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오르다가 그러니까 트럼프 이야기하고 이제 참모들 이야기가 또 달라요. 예, 오늘은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무역 대표부 대표가 있어요. 화이젠가? 예. 이 양반은 또 뭘 우리가 뭐 무역 협의를 했냐 그러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장을 보면 돼요. 시장이 완전하게 중국 증시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완연하게 사실은 무역 분쟁 이슈를 완전히 호재로 간 건 아닙니다. 완전히 호재로 안 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국 증시가 직간접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상해 증시인데 2,700선이죠. 올라가고 이제 중국은 계속적으로 정시 부양책도 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있는데 정시 부양책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제가 오늘 사실 못 봤는데 놓쳤는데 지금 뭐 토니몰이나 이런 화장품 애들 짱깨 애들이 갑자기 많이 왔느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지금 시장은 틈만 보이면 들이댑니다. 어디 갔냐 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쉽게 말해서 약간은 시장이 악재에 좀 둔감해 됐습니다. 둔감하고 호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게 지금 잘하면이 아니라 거의 연말까지 갈 확률도 생각보다 있어요. 되게 좋게 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증시에 가장 좋은 겁니다.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다. 모든 악재는 무역 분쟁,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악재가 있어요. 딱 누르고 있어요. 그쵸? 그 무역 분쟁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 뭐 경기 둔화. 이 전부 다 주식시장이 가장 강력한 악재입니다. 주식시장이 3%, 5% 빠질 수 있는 재료를 보면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자꾸 옛날에 해서 죄송한데 2010년도 초반으로 넘어가면요. 중국이 금리 인상할 때마다 시장 박살났었어요. 중국이 딱 금리 인상 해버리니까 그게 어느 해 2010년 2월 달인데 하루 만에 7, 8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와 주식은 상극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악재들을 지금 시장이 다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악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큰 돈들은 매매가 안 돼요. 네,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이 보면 안 가요. 뭐 다 잘 보시면 안 가요. LG화학도 지금 이러고 있고 뭐 큰 애들 있잖아요. 뭐 005, 490,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뭐 015, 760, 한전 이런 것 뭐 가다 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들은 안 움직입니다. 뭐 네이버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메시지 드리냐면은 오늘로 한번 보시죠. 오늘 사실 코롱 티슈진이 코롱 생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저는 상한가 칠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상한가를 쳤어요. 이 코롱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쳤다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매수를 해서 상한가를 쳤다고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애들이 안 파는 거야. 호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어디 갔나? 재료를 보면
코롱 티슈에서 만드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인보사잖아요. 네. 아, 모르십니까? 네. 기사를 한번 쭉 볼게요. 인보사.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보사는. 근데 저한테 좀 배신을 줘가지고 제가 별로 안 지원한데, 내용을 보면 코롱생명과학이 다국적 제회사 몬디파마, 일본 회사인가 봅니다. 예, 아니다. 몬디파마가 있나 봅니다. 사실 제가 몬디파마라는 회사는 모릅니다. 뭐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제 글로벌 회사니까 이제 나라마다 그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몬디파마 KK 관련해서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 예, 기술 수출을 맺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금액이 꽤 큽니다. 예, 6,600억이고요. 당연히 코롱생명과학도 어차피 별 볼 일 없으니까 6,600억이라는 금액은 별 매출, 자기 작년 사업 매출의 50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식들 1년 동안에 얼마 벌었다는 거야? 1,000억 정도 매출 나왔다는 소리죠. 네. 겁없이 덤볐던 거죠. 뭐 대부분 바이오 회사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65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6,600억이라 그러면 사실 그 최근에 유한양액이 1조 4천억 정도 했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빼 빠지게 해봤자 자꾸 이 새끼란다. 이 자식들 500 끼케야 1,000억 벌던 1,000억 매출 나오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 300억 받고, 예. 일단 우리 이걸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계약금을 받습니다. 임상 계약을 체결하면 한 방에 안 줘요. 깔짝깔짝 줍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예, 한 15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실적으로 체크하면 안 돼요. 이 기술 수출이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 가치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걸 왜냐면 15년으로 나눠버리면은 끼케야 또 얼마 안 돼요. 6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가지고 초짜들은 물어봅니다. 아, 그럼요. 이걸 가지고 얼마까지 갈 것 같으면 이런 거 물어보면 주식 다시 하시고 영상 다시 보셔야 돼요. 뭘 얼마까지 물어봐. 가다 말지. 예.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시장의 힘이라는 겁니다. 유한양행이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한 1조 4천억 정도 해서 점상을 치고 이제 29만원 갖다 빠졌어요. 근데 주가는 사실 그때 잘 안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 큰 주식이고 재료 자체가 너무 크면 그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올라요. 이렇게. 물론 이제 오늘 올랐다 다시 29만원 가느냐? 절대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24만원 내려올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사실 최근에 바이오주의 어떤 플로를 보면요. 앱클론이 먼저 한번 수주 계약을 날렸어요. 기술 수출을. 그리고 여기에 유한양이 한 방 때립니다. 여기서 한 1조 4천억짜리 때려버려요. 그리고 지금 티슈진이, 코롱 티슈진이, 네, 코생이 한 6,600억짜리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디에 돈을 쏴버리냐면 바이오주가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사실 별 볼 일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오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데 이게 터지면 잭팟이 나는구나를 보여주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한미약품 이런 데도 확 붙여버려요. 왜? 국내 제약사에서 가장 많은 R&D를 하는 회사가 바로 한미약품이거든요. 세진 않지만은 그럼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또 지가 수출한 건 아니야. 자기가 수출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유한양이 한번 떠들이고 하니까 한미약품에서 만드는 것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볼 때 같이 보셔야 돼요. 신라젠이 왜 올라가 있습니까? 지가 뭐 팩사백이 뭐 사람 잡았습니까? 아니야. 자, 그런 상태에서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삼바의 수혜라고 배우면 좀 그렇고요. 셀트리온이 잘하는 게 언플이에요. 오늘 뭐 에이저 관련해가지고 경구용 판매한다 그랬잖아요. 응?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정폭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21선까지 왔기 때문에 저라면 저는 21만원 밑에서 살 생각인데, 다시 산다면, 주가 매수한다면. 어쨌든